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제가 3편에 걸쳐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독서를 좋아하게 되는지, 그리고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머님들 그동안 이제 감춰왔던 독서 고민들을 제가 해결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편독에 관한 얘기가 가장 많더라고요. 동물만 나오는 책만 보려고, 다른 책은 보려고도 안 해요. 그리고 과학 전집을 이만큼 사줬는데요, 한번 꺼내보지도 않아요. 돈도 아깝고, 그죠? 네, 이런 편독이 가장 많았는데요. 일단 어머님들한테 한 가지 책만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거는요, 아주 큰 고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책을 이 아이는 일단 좋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책도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요, 슬로우 리딩 독서법이라고 해서 한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한 권의 책만 읽었어요.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간 거죠. 그거에 대한 활동도 하고 독후 활동도 하고, 이 한 권의 책만 읽었을 때 아이들이 독서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책에 대해서 심리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슬로우 리딩 독서법이라고 생각도 해주셔도 되고, 아이가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사실은 이때 읽었을 때랑 오늘 읽었을 때랑 내일 읽었을 때랑 다 내용이, 이 마음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책에 대해서 더 좋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책 보면요, 나중에는 이쪽 위에 왼쪽 위에 무슨 글자가 있어, 오른쪽 위에 무슨 글자가 있어, 이런 것도 아이가 터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라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엄마 마음이 어때요? 아니, 이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저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죠?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은 속상하신 건데, 그래도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종대왕이 백독백습을 했어요. 백독백습이 뭐냐면 100번, 한 책을 100번 읽고 100번 익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정도 한 권의 책을 읽었다니, 네,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계속 똑같은 책만 보고 있는 거는 세종대왕의 백독백습법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속상하시죠? 그러면 제가 줄줄이 독서법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법을 좀 해주시면 좋냐면요, 만약에 애가 동물책에서 곰을 봐요, 곰. 네, 그래서 북극곰에 막 심취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오늘은 여기 계속 흰색 보니까 엄마 흰색 책 찾아볼래? 엄마 한 권 찾아볼게. 너도 한번 찾아봐. 자, 누가 먼저 찾니? 뭐 이렇게 해서 좀 시합점을 하고 있으면 한 권을 딱 뽑아왔어요. 그러면은 그 책을 조금 봐주시면 좋은데, 그 책도 어떻게 봐주시면 좋은지, 아이가 끝까지 흥미있게 어떻게 보면 좋은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가 줄줄이 독서법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분위기 보고 기분 봐서 이 상황에 오늘 북극곰이 이걸 먹네? 그러면 이거에 관한, 이 과일에 관한 책을 한번 볼까? 네, 이 과일이 나오는 책에 뭐가 있더라? 한번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줄줄이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아까 얘기했어요. 과학 전집을 한 번도 뽑아보지 않는다고. 그러면 되게 속상하시죠. 근데요, 전집은 언제 사주시는 게 좋냐면요, 제가 전집 사주지 마셔라 하는데 꼭 사주셔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떠냐면 아이가 역사를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엄마가 낙관으로 사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쭉 흐름을 가지고 애가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전집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또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그림에 어쩌면 조금 흥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좋아했던 영역도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애가 싫어요. 과학책을 얘가 너무 안 봐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제가 과학 전집을 사줬는데요, 한 번 꺼내보지도 않아요. 싫어하는 영역은 더군다나 사주시면 안 돼요. 질려요. 똑같은 패턴. 과학 영역을 애가 싫어해요. 그러면은 오늘 아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화산 폭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화산에 관한 책을 한 권만 사주시는 거예요. 한 권만 사주시고, 정말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만 낙권으로 한 권씩 사주시는 게 오히려 관심 없는 부분에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뭐 바이러스 책 제가 사주시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집은 웬만하면 사주지 않으시는 게 지혜롭습니다.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질문 중에 그거 있었거든요. 고학년이 되면 왜 책이랑 멀어질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친해지는 방법이 있다 말씀을 드릴 건데, 고학년이 되면은 왜 멀어지게 되냐면요, 어머님이 중학년 정도 됐을 때 전집을 집에 그래도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야지, 그죠? 전집 가오, 그죠? 네, 전집 있어야지 막 이러면서 전집을 쫙 사놔서요. 그러면 이제는 아이가 질리죠.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그림에 그러면 안 읽어요. 그러면 엄마가 중학년 고학년 때 아유 안 읽을 책이 저렇게 많은데 낙권으로는 책을 안 사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집이 오히려 책을 멀리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집류는 아이가 정말 막 너무 여기에 심취해 있고 너무 재밌어, 그랬을 때만 사주시는 거지, 아니면 웬만하면 사주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독보자라고 놀리면서 책을 보게 하는데 억지로 봐야 하나요? 네, 억지로 봐야 합니다. 네, 독보자라고 놀리시면 안 되는데, 그죠? 독보자는 사실 수포자, 영포자, 국포자, 학습 포기자가 되는 거예요. 수학도 포기, 국어도 포기, 예, 영어조차도 잘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보자라고 놀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꼭 네,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아이가 뭐 보통 책에 관심이 있어야죠, 그죠? 엄마가 읽어주는 것도 한계고. 근데 책을 좋아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인 방법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편독인데 다른 책 읽어주려고 해도 싫다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한테도 효과적인 네, 극단적인 방법인데요. 네, 이거는 괴테 독서법. 네, 괴테 독서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뭐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예전에요, 괴테 어머님이 하루에 3권씩 아이를 책을 읽어줬다고 해요. 근데 괴테 엄마가 읽어주면서 어떻게 읽어주셨냐? 중간에 클라이막스가 딱 되고 너무 궁금한 시점이 딱 오면 책을 탁 덮어 끝까지 안 읽어줘. 괴테야, 다음은 네가 상상해보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괴테는 이런 막 상상의 나래를 하고 이 책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죠? 그런 독서법을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아이가 어차피 한 권 읽는 것도 그런 친구들은 책 예, 독보자라고 놀릴 만큼이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권 다 읽히지 마세요. 그러면 재밌는 부분에서 딱 멈춰주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슈퍼히어로의 똥 닦는 법이라고 해서 이제는 1학년이나 7세 아이들 이제는 예, 배번 훈련할 때 네, 필요한 책인데요. 한번 볼게요. 어서 오게나 문을 열자 똥도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만 들려왔어. 똥도사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왜 이제야 날 찾아왔는가? 그러게 말이죠. 엄마는 늘 바빠서 똥 닦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곳은 잘 없지. 똥도사님, 제발 똥 닦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딱 닫는 거예요. 야, 그러면 똥도사님이 어떻게 알려줬을까? 어떻게 설명해 줬을까? 그럼 아이가 상상이 나요. 이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책들이 이제는 여러 책들을 이렇게 해서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거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조금 읽을 수 있는 네, 이런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끝까지 읽혀주지 마시고 정말 궁금한 부분에서 딱 덮는 괴테 독서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요, 아이가 굉장히 책에 대해서 궁금해지잖아요. 궁금해져야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제가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괴테 독서법, 네, 괴테가 IQ가 185였대요. 어머님의 이런 상상력을 키워줬던 게 이 괴테를 굉장히 훌륭한 시인으로, 네, 185 예, 시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한번 팡 하고 닫아보시는 것도 어떨지 제가 제안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고학년이 될수록 책이랑 멀어져요. 다시 책을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어요. 책을 좋아했던 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요, 이 아이는요, 다시 책을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아이가 고학년 가서 책을 싫어하게 된, 책을 멀리하게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전집. 네, 전집을 쫙 사니까 낙권 안 사도 돼.
그래서 아이한테 적절한 책을 못 권해줬다는 거죠. 일단 적절한 책은 제가 같은 연령대의 시리즈물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만약에 아이가 안 본다 그러면 조금 극단적인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전에 아이가 지금 책을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됐어요. 유튜브 미디어 그러면요, 굉장히 환경이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시각적으로 이런 환경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흥미조차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계속 뭐 책을 읽어주고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책에 미디어를 보여주세요. 유튜브 보여주세요. 어차피 보잖아요. 그죠? 오세암이라든가 소나기라든가 뭐 우리의 일그러진 영웅,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든가 마당을 나온 암탉, 이런 걸 영화나 미디어 유튜브를 보여주시면 얘가 일단 책에 이 내용이 되게 잘 알고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책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책을 보여주시면 아이가 책에 대한 흥미도가 조금 높아져요. 우리의 일그러진 영웅을 미디어로 보고 그리고 나서 책을 봤다. 그러면요, 이거를요 나중에는요 조금 순서를 바꿔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요, 오늘은 그래, 마동을 빨간 머리 애는 책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러고서 엄마 나서 나중에 유튜브 보여줄게, 미디어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좀 순서를 바꿔서 해주시면 좋은데요, 아이들이 대부분 자기들이 느껴요. 엄마,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책으로 보는 게 고학년 아이들은 더 재밌어 라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미디어를 책으로 옮겨주시고, 또 반대로 책을, 이게 익숙해지면 책을 미디어로 옮겨주시는 이런 과정들을 조금 해주시면 책을 좀 고학년이 돼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고민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자, 만화책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지, 이 고민부터 다른 고민까지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 해결되셨나요? 발표 탁탁!